자, 표배열 이제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표배열은 이것도 이제 다른 데이터 유형을 이제 한 대 묶을 수 있는데요. 자, 요거를 이제 언제 쓰느냐면, 여기 보면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데이터들 우리가 가져올 때, 자, 볼게요. 자, 여기 홈 가서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뭐 이런 뭐 데이터 파일 있잖아요, 맞죠? 자, 여기에서 클릭 올 해서 없애고 나서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데이터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뭐 데이터 파일을 가져온다고 합시다. 가져올 때, 자, 우리는 이렇게 가져오면 뭐 이런 게 데이터가 뜨죠. 자, 여기 뜨고 여기 출력 유형을 이제 테이블로 할 수 있고 숫자형 배열을 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보통 숫자형 배열로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요게 이제 변수 이름 되고, 이 변수 이름에 이런 더블 형태 맞죠? 5x1 이제 행렬이 들어가죠, 맞죠? 벡터가 들어가죠. 자,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이 이걸 테이블로 바꿀 수 있어요. 테이블로 바꿔서 요 변수 이름을 바꿔볼게요. 이거를 테이블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그대로 두고 저장해볼게요. 선택 항목 가져오게 하면 테이블이란 어떤 테이블이 만들어졌죠? 테이블이란 이름으로. 자, 근데 이게 테이블인데 여기 들어가 보면, 자, 이거랑 비교해 똑같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맞죠? 자, 이거는 이제 행렬로 되어 있고, 이건 테이블은 여기 앞에 이 O2라는 게 있죠? 자, 이게 이제 테이블의 장점인데 맞죠? 테이블의 그 이름을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그리고 save 데이터 1 해서 우리가 일행의 일렬의 모든 걸 값을 가져오면 이렇게 쓰죠, 맞죠? save 데이터 1 이렇게 가져올 수 있죠. 자, 근데 테이블이란 요 테이블 변수에도 똑같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다 EO2 맞죠? 이 열의 이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EO2로 하면 똑같은 값이 나와요, 맞죠? 자, 이게 이제 장점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 뭐 다른 것들이 또 있으면 맞죠? 우리가 굳이 이런 명령을 쓰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맞죠? 자, 뭐 201, 203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값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런 문법 써서 쉽게 값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의 예를 이제 보면 로드 올랜도. 자, 이거는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올랜도 값을 가져올 때 여러 가지의 열 이름을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로드 올랜도 하면 이제 올랜도가 저장이 될 텐데, 이거는 유클래스 올라가 있을 거예요. 자, 그대로 가져오면, 자, 이런 식으로 이게 테이블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테이블로 저장되어 있고 여기에 열 이름이 다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점이 뭐라고 그래서 올랜도 스테이션 이렇게 하면 이게 값이 모두 뜨는 거죠, 맞죠? 자, 이렇게 해서 토탈 프랩 이런 식으로 하면 이 값이 모두 다 뜨는 거죠,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첫 번째 이거 이 데이트라는 표 이름이 이제 날짜고, 이제 토탈 프레시피테이션 이게 이제 강수량이죠. 이거를 이제 표 이름을 써서 이제 다 가져왔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표 이름만 알고도 값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림 거고, 이거는 데이터를 이제 데이트 타임 변수로 바꿔서 이제 그림을 그린 거죠. 자, 그래서 뭐 똑같은데 이거는 뭐 데이트 타임을 쓰는 장점이고, 자, 여기서는 올랜도를 테이블로 저장을 해서 맞죠? 뭐 더블로 된 매트릭스로 저장한 게 아니고 테이블로 저장을 해서 값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 이름으로 가져와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 올랜도를 뭐 더블 매트릭스로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데이트를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맞죠?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맞죠? 자, 이렇게 하면 좀 더 헷갈리니까 이런 표 이름으로, 열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쓰는 거고, 자, 이런 데이터들을 테이블로 가져와서 이제 쓸 수 있고, 실제 우리가 이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G, D, P, 자, 이런 식으로 이행 일렬의 값이 있는데 이 값들을 이제 테이블로 이제 만드는 건데요. M2를 이렇게 해서 테이블 함수 써서 pgd를 다 넣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해서 스탑 해놓고 실행해 볼게요. pgd 실행하면 M2까지 실행되는데, M2가 이제 테이블이 된 거죠. M2 안에 들어가 보면 else pgd 이 순서대로 pgd 순서대로 M2 안에 들어가 있죠. pgd. 그래서 이게 이행 일렬이니까 이행 일렬씩 딱 쭉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pgd. 그래서 이제 M2 그래서 P 이렇게 접근할 수 있죠. 여기는 셀이 저장이 되어 있고, M2에다가 G 하면 이 값 모두 맞죠. M2D 하면 이 값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값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pgd로 하면 좀 의미가 없다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이름으로 넣을 수 있어요. 이름을 넣을 때는 variable name 쓰고 셀로 묶어서 planetgds. 자, 이렇게 하면, 자, 첫 번째 P는 이제 planet, 맞죠? 행성 이름이고, G는 뭐 중력 상수, D는 뭐 거리, 뭐 어떤 distance라고 하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M2까지 실행해 볼게요. 스탑하고 나서 섹션 실행하면 M1 보면 맞죠? 여기 바뀌었죠? 자, 그래서 M1 planet, M1 G, M1 this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에 열별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플래닛은 여기 G니까, 네, 셀이니까, 맞죠? 셀을 우리가 가져올 때는 셀의 정보를 값을 가져올 때는 이렇게 첫 번째 셀, 두 번째 셀, G는 뭐예요? G는 이제 매트릭스니까 1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그렇죠? this 첫 번째, 두 번째,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다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은 이제 이런 용도로 이제 쓰는 거죠. 자,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 익숙해지면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도 이제 스스로 한번 해보고, 또 실제로 이러한 값들을 테이블로 한번 저장을 해서 그걸 이제 가져다가 이제 한번 그림도 그려보고 계산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자, 범주 배열은 이제 안 했는데, 자, 범주 배열은, 자, 보면 요게 이제 그레이드 셀이라는 걸 제가 만들었어요. 자, 이게 셀이죠. 셀 맞죠? A, B, C, D 요 캐릭터가 쭉 모여져 있는 이제 요거를 이제 셀로 묶은 거죠. 그래서 그레이드 셀은 이 셀이 되고, 자, 이런 셀로 된 변수에다가 그레이드 셀에다가 카테고리컬 함수를 쓰면 W는 이제 카테고리컬 변수가 돼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W는 이제 1/8 카테고리컬 맞죠? 자, 그래서 그레이드 셀은 8개
8개 이제 셀이 들어가 있는 8개로 구성되어 있는 1x8 셀이고, 거기에다가 카테고리컬 함수를 쓰면 w는 카테고리컬 변수가 되고, 자, 이 w에다가 categories라는 또 변수를 한번 더 쓰면 이제 grade cat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면 이게 이제 카테고리가 되는데, 자, 이거 보면 A, B, C, D, E가 되죠, 맞죠? 자, 이건 뭐냐면, 자, 그레이드 셀이란 우리가 요거는 실제로 성적을 매긴 성적이라고 보면 1번 학생이 A, 2번 학생 B, 이 모든 성적이고, 이 성적이 있는 범주가 있잖아요, 맞죠? 범주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거 이제 카테고리즈라는 요 변수를 쓰면 그레이드 캣에 저장이 됐는데, 카테고리 그레이드 카테고리인데 총 이 성적이 있는 거는 A, B, C, D, E 밖에 없는 거죠, 맞죠? 자, 이게 이제 카테고리인 거죠, 범주. 이 우리가 성적이 나타날 수 있는 범주를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맞죠? 자, 이렇게 카테고리컬 쓰고 카테고리즈 함수를 쓰면 이제 범주를 만들 수 있다. 자, 이제 이 범주도 그레이드 캣도 범주 셀이에요, 셀 배열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 자, 그레이드 캣이 있고, 여기다가 중괄호 이러면 첫 번째 셀의 값이죠, 맞죠? A죠, 맞죠? A answer가 A죠, 맞죠? A. 그래서 요게 A인데 W하고 A하고 이제 같은 걸 비교하는 거죠, 맞죠? 요걸 이제 실행을 해보면 18이죠, 맞죠? 18. 자, 그레이드 캣 첫 번째 값이 A인데 A 성적에 있는 학생의 순번이 이제 18번이죠, 맞죠? 18번. 자, 이렇게 하면 이제 B죠. 그레이드 캣의 두 번째 값은 B니까 B 학생이 있는 순번 2번, 7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사용할 수 있다. C가 있는 학생 3번, D가 있는 학생 4번, 6번. 자, 이런 식으로 4번, 6번 있죠.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에 따라서 어떤 인덱스를 찾아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카테고리 범주 배열을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테이블도 만들고, 테이블을 이제 여러 가지 값들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렇죠? 만들었는데 여기 stat 이제 스테이션 카테고리예요. 스테이션이 S1, S2, S 뭐 여러 가지 값이 있는데 카테고리는 S1, S2, S3밖에 없겠죠. 자, 그 값, 그게 이제 statCat에 들어갈 텐데, 자, 이 값 중에 뭐 statcat 두 번째 있는 S2에 해당하는 스테이션에 있는 값들을 뭐 가져오겠다, 뭐 그런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그대로 가져서 실행해보고 한번 이해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11장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할게요.